경제 위기 속에 정부 지원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업소의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문화와 말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코로나19 위기는 더 힘듭니다. 다문화 가정에 통번역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문을 걸어 잠갔던 지역의 도서관들도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안양의 2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부천의 한 카페를 찾아 2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8일 SNS를 통해 용인 확진자인 29살 남성의 친구이자 접촉자 A씨가 지난 4일 오후 2시쯤 모친과 함께 해당 카페를 찾아 2명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접촉자 2명이 아직 증상은 없지만 자가격리 조치하고 카페 내 방역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업소의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특별사법경찰 20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부천 등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천의 한 체육관에서는 결제 금액에 더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다가 현장 조사팀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차별거래 조사에 나선 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지원책 가운데 하나인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1차 접수 때와 달리 재난기본소득이나 가족 돌봄비와 중복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는 8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증빙 서류를 챙겨 김포시 실내체육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김포시 프리랜서 생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5일 이상 일을 쉬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 근로자들을 위한 김포시의 지원책입니다. 김포 지역 취약계층 14,000가구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거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14,000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58억여 원인데요. 선불카드나 김포페이로 지원금을 받는 일반 신청의 경우는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8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와 은행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주춤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 지원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당하면 돈을 되찾기조차 힘든 이 보이스피싱이야말로 예방과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팀까지 꾸린 부천 소사경찰서에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납치해서 그 몸값으로 피해금을 요구한다든가 했다면 지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아니면 당신 신용도가 낮으니까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한 7건에 8천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었다면 3월 달에 11건에 2억 6천, 또 4월 달에는 그 피해 금액이 6억 5천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우리 부천 소사본동에서 1억 5천 100만 원을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자기가 고금리 대출을 한 1억 5천 갖고 있었는데 그 금액과 똑같이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면서 은행을 사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에 걸쳐 4회에 그 1억 5천만 원을 이미 돈이 다 간 다음에 그것이
본인이 대출 상환이 된 줄 알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100만 원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범죄가 발생을 하면 검거가 우선이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일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건너지 않아서 이미 피해금은 중국이든지 다른 계좌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해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천 소사서에서는 예방이 가장 큰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부터 부천 소사서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저희들이 사례로 보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대부분은 2, 3일 지난 후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으면 바로 112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자기의 신용도가 낮거나 또 고금리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돈을 송금을 하는데, 절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문을 걸어 잠갔던 지역의 도서관들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이브스루 방식까지 도입해 제한적으로나마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도서관들, 재개관 준비는 만만치 않은데요. 이세진 기자가 문을 열 준비에 한창인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김포 공공도서관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 시간 도서관 안에서는 사서가 미리 준비한 책더미를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사람. 운전자가 회원증을 보여주면 20일까지 반납하시면 됩니다. 차량 뒷창문을 통해 책을 전달합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도서관. 걸어서 온 시민들을 위한 워킹스루 방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지만 시민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스템 도입 2달 만에 4,000명이 넘는 김포 시민들이 책 15,000권을 빌렸습니다. 아까 읽고 싶은 책도 있고 이제 도서관에 와서 이제 책을 읽으면 또 아이들과도 같이 와서 이렇게 시간을 또 잘 보낼 수 있는데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그랬던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 방식도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상황.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부 서비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문을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책 소독기도 놔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도 거기에 맞게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1일부터 우선 도서 대출 반납을 기본으로 해서 11일 다시 문을 여는 김포 지역 도서관은 모두 10곳. 개관 첫 주는 도서 대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노숙인들은 식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의 목회자들이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나선 날이 어버이날이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눔의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체온을 확인하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 확인 작업이 끝나자 곧바로 꾸러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도시락과 빵 등 먹을거리부터 마스크와 물티슈 등 방역 제품까지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 물품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따뜻한 어떤 저기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담으면서 저희들이 바랬던 그 염원이나 그분들의 어떤 이런 저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중하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 노숙인들은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어버이날에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 저로서는 참 뜻깊죠. 왜냐하면 어버이날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게 섬김과 나눔이라는 그런 말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봉사에 나선 목회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있잖아요. 자영업자,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일이 빨리 종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특히 낯선 환경과 말이 통하지 않는 다문화 가족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서순아 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최근 인천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다문화 가족 중 초등학생 1, 2학년의 TV 교육 방송 시청과 3학년 이상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 지원을 요청하셔서요.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 중에 있고요. 지금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가 다문화 가족에 방문해서 한국어와 부모 생활, 자녀 생활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온라인 계약 시즌에서 최우선으로 그 온라인 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이 긴급 물품 지원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물품들이 전달됐습니까? 네, 저희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그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그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실직을 많이 하시고 또 자녀 양육 때문에 임시 일자리 같은 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지원해 주신 여러 가지 물품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마스크나 그 손소독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평에 이번에 거주하시게 된 중국의 코로나 발생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가족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다문화 가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보시는 분일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계시던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문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직을 가장 많이 당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 연체나 월세가 밀린 경우도 있고 좀 심각한 경우는 아이의 기저귀나 분유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금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스크 구입에 대한 정보나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6개국 언어로 지금 번역된 정보들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 시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국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 그리고 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네,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한국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저희들이 집중돼서 하고 있고요. 또한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기 위해서 취업 역량 강화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성인들은 지금 그런 교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성인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올해 특별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그 부평구의 시민들께서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다문화 인식 개선 수업이 단순 딱딱한 뭐 교육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평구 다문화 가족들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긴급 생활 지원이나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휴관이 해제되면은 저희들이 뭐 요리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 등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오셔서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뭐 마스크나 발열 체크 같은 것들 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휴관이 해제되면은 빨리 저희 센터로 와서 같이 유익하고 즐거운 한국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서순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김포 지역 공공체육시설들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관 10곳은 8일부터 일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수영장은 1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고령자나 임산부는 되도록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패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가 7일 열렸습니다. 보고회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지역 상인 대표 등 약 40명이 참석했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운영 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부평 상권의 장단점이 파악됐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도 나왔다며 용역 결과를 검토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홀몸 노인 500명에게 카네이션과 다과를 선물했습니다. 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념 행사를 취소하고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이번 가정 방문에는 생활지원사 121명이 참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봄비치고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낮 기온은 19도, 다음 주 초에도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당분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